안녕하세요, 권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운전 중이라 앞만 볼게요. 지금 어디 가시나요? 지금 저희가 서포팅하는 노동조합 중 한 군데가 파업하고 있어서 거기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그래서 가고 있어요. 지역이 어디인가요? 경상남도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경상남도 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파업 현장에 가고 있는데 네. 가는 길목에 노동조합에 관한 간단한 Q&A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노무사 하면은 노동조합이 떠올랐거든요. 실제 노무사들이 자격증을 따고 노동조합 일을 많이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노무사 이야기가 나올 때 전부 다 노동조합 일을 하는 노무사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는 완전 다릅니다.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는 소위 90% 이상이 사측 노무사, 사측 일만 하는 노무사라는 얘기가 팩트라고 봐야죠.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노동조합적 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사측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이 기존의 노무사님들이 대부분 사측 일로 먹고 사셨고 그렇게 이제 컸기 때문에 일단 수습부터 사측 일만 배우거든요. 대부분 수습 때 노동조합 일을 해보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업역 자체를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거기다가 노동조합이 생각보다 이게 개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컨택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 업무 자체도 사실상 저희가 노무사 수험을 준비할 때 공부했던 그 공부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근데 권노무사님은 그 노동조합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 노동조합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된 데는 따로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저는 노무사 공부를 하고 노무사가 되고 나서 노동조합 일이 제일 하고 싶었어요. 일단 멋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계기는 오히려 우연히 찾아왔어요. 이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노동조합이 굉장히 이게 비개방적이고 컨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연히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 아시는 분이 노조위원장님,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라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일해볼래?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노동조합 일을 처음에 딱 발을 들이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노동조합도 컨택이 되고 또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확장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인데 그 계기는 굉장히 우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 자문하는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기업 자문하는 것과 노동조합을 자문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물론 기업 그 일이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그래도 노동조합이 오히려 좀 순간순간 대응 그리고 시간 싸움 이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휴일에 대부분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진짜 새벽 빼고 다 연락 와요. 월화수목 금금금에다 그 시간대도 12시에서 새벽 6시 그 시간대 말고는 진짜 거의 다 연락이 옵니다. 실제로. 근데 저도 이해를 하는 게 그 노동조합의 특성상 시간 싸움이라는 부분도 있고 순간순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권노무사님 워라벨은 괜찮으신가요? 워라벨이라는 측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제 일에 대한 만족도는 일에 대한 높을까요? 만족도는 확실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 자문을 하고 계시면서 그 일의 수입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노동조합 쪽 일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제 수입은 좋은 편 아니에요. 지금 사측에서 잘 나가시는 노무사님이나 아무튼 좀 괜찮은 노무사님들에 비해서는 좋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당연히 할 거고요. 노동조합 일이 저는 이 일이 좋고 그리고 노동조합 일 자체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 사측 노무사님들은 경쟁 과열인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단가 후려치기도 좀 많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은 저희가 그냥 일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좀 작은 노조에서는 제가 안 받습니다. 많이 안 받을 수가 없죠. 조합비를 넘어서 그 이제 규모를 아니까 조합비에서 뭐 제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노동조합 쪽 일이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서 네. 노동조합 쪽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밥은 먹고 사냐라는 네, 그렇게 인식이 말을 강하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 일 하나하나당 그 저희가 받는 수입료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사측 그 노무사분들, 이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거는 그건 팩트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조합 쪽 일을 여기 업무 영역으로 뛰어드시는 분도 잘 없고요. 근데 그리고 그 컨택하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이 개방적이지 않다 보니까 컨택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영업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 사측 노무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 수입 자체는 뭐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노동조합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그 노무사로서 일을 하는 게 노무사 개인의 역량 개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사측의 자문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개별법에 많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조합 관련 일을 하게 되면은 개별법은 깔고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단법도 더 확실히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민법과 형법까지 이렇게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노무사 개인의 역량 개발에는 노동조합 쪽 일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노사관계를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노무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과목, 그 법 과목이라든지 그런 과목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건 팩트예요. 그래서 다른 법이라든지 그 이외의 부분들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무조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노동조합 측에서 일을 하면 확실히 역량 개발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당장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좀 버라이어티 하니까요, 워낙 이슈가. 아무래도 권농사님이 그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던 게 지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저도 이제 사법고시를 오래 걸치고 있었죠. 오래 걸치고 있다가 떨어지고 노무사로 전향을 했는데요. 그 사법시험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다 이제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노무사 시험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오히려 실무에 들어오니까, 특히 노동조합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 과거의 공부 경력, 그게 지금 그런 지식들이 지금 일을 하는데 엄청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은 노동조합에서 이제 집단법만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진짜 다양한 영역을 아울러서 다 물어봐요. 진짜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가끔 상법도 물어보는데 그걸 왜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동조합 자문을 할 때 권노무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제가 나름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노무사분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뭐 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제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이 갖춰야 될 두 가지만 딱 꼽자면, 하나는 저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요즘은 스마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명분이 아닐까. 그래서 스마트함과 명분. 제가 듣기로는 네. 권 노무사님이 이제 그 스마트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조합원이나 조합 간부들 교육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계몽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제 저희 노동조합이 서포팅하면서 그 노동조합 간부님들은, 아니 물론 이제 노동조합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이제 이게 필요가 없는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특히 간부님들은 교육을 하는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뭐가 있냐면, 와 진짜 이런 거 몰랐다고, 나는 지금까지 사측에 속았다. 사측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그런 계몽 효과로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자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계몽 효과를 이렇게 일으키는 스타일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노동조합이 스마트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그런 교육도 해드리고 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분쟁으로 이제 치닫잖아요. 사건화되고 이게. 그렇죠. 네. 결국 그런 가정, 그러니까 궁극지점은 그런 상황을 항상 가정을 해서 노동조합이 움직이고, 네,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사건화되는 그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항상 그냥 법대로 되는 게 거의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나중에 분쟁화 되어서도 다 이제 수습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건에 그걸로 인해서 이긴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점도 없지 않아 확실히 있습니다. 교육 효과가 좋은 건지, 네. 저도 이제 간부님들을 보면서 옆에서 그냥 생각이 드는 게,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부님들도 뭔가 법적 근거를 대고 많이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네, 맞아요.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더라도 그 근거가 뭘까라는 점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물론 이제 저희 노무사라는 전문가의 명목상은 전문가인데, 저도 100%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항상 이제 그런 사건을 특히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그 법적 근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가끔 보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야, 이 권노무사님이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저도 공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되게 고마운데, 그럴 때는. 네. 네. 상부상조하고 계시네요. 네. 그 법적 근거의 중요성. 네. 그거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네,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저보다 막 이렇게 더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저랑 이렇게 오래 이제 컨택하신 노조위원장님들은 거의 반노무사가 돼가지고. 다들 노무사 자격증 네, 따야겠다고 막 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 정도로 공부했는데 이제 노무사 자격증 공부해야 될 것 같다고, 공부한 거 아깝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재밌네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놈입니다. 여기 파업 현장인데요. 저희 노축 노무사라고 출입 저지당해서 밖에서 이렇게 있어요. 사업장을 돌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업장을 문 닫아,